2021년 9월 29일 뇌동매매를 강제로 방지해주는 고마운 미니스탁이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은 아주 무섭게 빠졌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이거 보면서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 특히나 나스닥은 3월 이래로 가장 많이 빠진 날이었습니다. 2.83% 내려왔습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나스닥 2.83% 내려오면서 3월 이후에 최악의 날이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10년물 국채금리 1.5%대로 급등. 장기 국채금리가 최근 들어 심상치 않죠. 올해 2월 말에 10년 국채금리가 1.5%대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근데 올해 2월 말에서 3월 정도에 아마 기억나는데 그때 나스닥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0% 이상까지도 지수가 아마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최고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마이너스 5%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걸로 대비해서 본다 치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 게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페드가 스탠스를 조금씩 이렇게 매파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타이밍이어서 이번 조정은 좀 셀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이어서 이 바뀌는 국면에서 아무리 연준이 계속해서 조정할 거야, 테이퍼링 할 거야, 뭐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그래도 직접 바뀌는 이 시점에는 조금 더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기술주 일제 약세,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3%대 하락. 정말 극강의 방어력을 자랑하던 빅테크죠. 마소, 구글, 애플 같은 경우에 웬만해서는 잘 안 빠집니다. 이렇게 3%대로 2, 3%대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정말 드문데 어제 많이 빠졌죠.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빠진 편입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까지 하루 만에 내려간 적이 정말 없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역시나 이렇게 내려가는 시점에 더 주워 담아야겠다라는 마음뿐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내려가는 와중에도 테슬라가 제법 방어력이 좋았습니다. 약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최근 들어 뭐 다 내려갈 때도 많은 종목들이 내려가는 추세일 때도 오히려 올라갔던 것을 보면 테슬라가 이제 완전히 빅테크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과거에 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트위터에 남발하던 그 시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테슬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번째, 미국 워싱턴 정치권 대결. 불확실성이 있고 이것이 뉴욕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의회는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이번 금요일까지 예산 대결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제닛 옐런 누님께서 미 재무장관 누님께서 서한을 통해서 확실히 못 박으셨죠. 10월 18일까지는 이거 해결해야 돼. 니네 부채 한도 늘려야지 아니면 디폴트거든. 어차피 늘릴 거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10월 18일까지로 못을 박았다. 그래서 적어도 불확실성이 10월 18일 이후에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미국 집값 상승폭이 30년 내 4개월 연속 사상 최대. 아무튼 집값이 미쳤다 이 얘기죠. 뭐 우리나라 집값도 미쳤지만 이에 못지않게 미국도 사상 최대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부동산 거품은 서프라임 모기지 붐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했지만 현재의 가격 상승은 수급의 불균형, 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성격이 좀 다르다. 진짜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평가액이 좀 줄었습니다. 2% 넘게 빠져서 3,782만 5,716원. 수익률은 10%대, 수익금은 347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세운 룰대로 꾸준하게 매수를 해 보겠습니다. 포드가 어제 그 SK 이노베이션과의 그런 뉴스로 인해서 좀 오르는 모습을 유달리 보여줬고요. 금일 주문 내역은 퀄컴 만원, 스타벅스 3만원, 디즈니 2만원, 애플 3만원, 구글 3만원, 페이스북 6만원, AMD 3만원, 엔비디아 2만원, 스퀘어 스노우플레이크 각각 5천원씩, 코카콜라 만원, 파이자 3만원, 비자 2만원 총 30만원 매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진짜 밤새 미장이 무섭게 빠졌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뭐 계속 쳐다보고 있진 않는데요. 자다가 가끔
화장실 가려고 깬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보게 돼요. 어떻게 되고 있지라고 궁금해서 보게 되고, 뭐 10시 반 이후에 한 11시 12시 될 때쯤 자기 전에 한 번씩 쳐다보게 되는데, 보고 있으면서 저도 잠시 이거 다 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무섭게 정말 빠져서. 다시 말해 뭐 팔았다 다시 사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원칙을 위배할 뻔했죠. 제가 세운 룰을 지키지 못할 뻔했습니다. 만약에 실시간 매매가 된다면 모르겠어요. 던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AMD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30%대 가까이 되는 상황이어서 던져 또 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어쨌든 미니스탁은 그런 뇌동 매매 역시 막아줍니다. 실시간 매매가 안 되죠. 수수료도 비싸고. 그래서 단점이자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신을 부여잡고 아니야. 처음 매수할 때의 마음은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모았을 텐데 그 마음을 지키자라는 것이죠. 멍청아, 좀 정신 차려. 제정신 아니야 너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시금 다잡았습니다. 마침 미국 증시가 밤새 많이 빠졌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열리기 전에 역시나 국장도 망가지겠구나 오늘, 이런 생각을 다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이 타이밍에 눈에 들어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아빠는 주식을 던졌다. 폭락장 패닉셀링. 연구 결과 들여다보니 라는 기사인데, 45세 이상 또는 자녀가 있는 기혼남의 경우 공포 상황에서 투매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강박이 커서 충동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내가 이거 해결해야 돼, 우리 가족을 위해, 막 이러면서 집어 던지는 거죠. 뭐 제 얘기 같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겠죠. 저 기혼남이고 자신에 대한 신뢰 강하겠죠. 뭐 자기에 대한 신뢰 안 강하신 분도 있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강박. 누구나 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뭐 내가 벌인 일이니까 해결하자라는 마음이 있을 거고요. 충동적 결정.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사에 보면 또 매사추세츠 공과대 MIT 연구래요. 뭐 그냥 이름 없는 연구도 아니고 MIT에서 연구한 결과랍니다.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큰 남성일수록 더 모범적인 남성인 거죠. 가족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남성일수록 더 감정적으로 투자한다. 투자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큰 남성, 이거 사실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 가정의 대장격인 남자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돈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뇌동매매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참, 남자이면서 가장이면서 이러한 의무감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뇌동매매에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기사를 보고도 많이 하게 됩니다. 미니스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충동을 강제로 방지해 줍니다. 이게 쳐다보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게 아니지, 좀 더 사자, 좀 모아가자,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올해 2, 3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1.5% 돌파했을 때 지수가 약 10% 이상 빠졌었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빠지기 전 바로 앞전 타이밍에 빅테크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이른바 가치주들이 굉장히 좀 하락하고 기어다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저는 보잉 이하 가치주들을 열심히 주워 담았습니다. 뭐 비자도 그렇고, 뭐 월마트도 그렇고, 뭐 파이자나 코카콜라 같은 P&G 같은 것도 열심히 주워 담아서 막상 이렇게 국채금리 1.5% 돌파했을 때 빅테크가 빠지면서 오히려 보잉이나 이런 그때 담았던 것들은 주가가 튀어오르는 순환매가 일어나서 그때 좀 보잉 가지고 돈을 조금 벌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하락하던 빅테크를 이때 보잉으로 번 돈으로 열심히 또 사 모았습니다. 뭐 이번에도 딱히 전략은 없습니다. 저는 계속 주식을 모아가겠다라고 룰을 세운 사람이니까요. 그동안 모아왔던 리오프닝 주들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비자나 아니면은 뭐 포드나 보잉이나 캐터필러나 뭐 디즈니나 이런 것들의 주식의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이번에 빅테크가 좀 빠지길 기원은 아니죠. 기원 빠지면 또 기분은 안 좋으니까요. 근데 혹시나마 애플, 구글, 뭐 엔비디아, AMD 같은 종목이 빠질 경우에는 더 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대응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